멸공 발언은 무엇보다 굉장히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야말로 안보에 가장 큰 구멍이 되고 있는 게 제1야당의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 멸공 챌린지 동참으로 오인낸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이건 조금 그분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장을 봤다. 그리고 멸치와 콩을 산 게 죄입니까? 조금 무겁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아니라 왜 국민의당이었을까?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 내로남불의 공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말할 자격을 스스로 이미 박탈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여러 가지 말실수로 이 구설에 오르곤 했지만요. 저는 그 가운데 진짜 말실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저간의 인식의 부족이지 않나. 그것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것인가 의심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또 외통위 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선제 타격론으로 또 뉴스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말 외교 인식에 대해서 염려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유력한 대선 후보이시기 때문에 전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요.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떤 전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멸공 발언은 무엇보다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디커플링을 할 수 없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실용적으로 전략적 모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그야말로 안보에 가장 큰 구멍이 되고 있는 게 제1야당의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혹여 이 자리에서 그런 관점을 바로잡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멸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당내 일부 인사분들이 과하게 동참하신 것 같아서 이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 멸공 챌린지 동참으로 오인낸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이건 조금 그분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장을 봤다. 그리고 멸치와 콩을 산 게 죄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든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선제 타격 논리를 평화 위협이다 얘기하는 그게 오히려 색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초음속 궤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한국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러면 든든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그 고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대통령 제1의 과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야 하는 안보라는 건 국방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의 입도 큰 축으로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안보는 북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겁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당 체제가 국민께 끼쳐드린 실망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가운데 제3당이 부각하는 가운데 저도 속으로는 내심 그래도 정의당이 어떤 가치로 우리 당에게 때로는 어떤 이적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까? 정의당이 아니라 왜 국민의당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재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의 근본 가치는 언제나 약자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변함은 없었지만 그것을 시민들께 국민들께 구체적인 정치와 정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께서 또 가져오신 주제가 있으시죠? 좀 다릅니다, 맥락이. 네, 2022 시대정신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분열을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주의 분열을 겪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운동권 세력이 기반이 된 진영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편 갈라치기로 정말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조국 가족의 편법, 특혜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부인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을 한 판사들까지 비난하고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내 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재정 의원님은 입장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묻습니다. 네, 많은 언론에서 뭐 조국 퀴즈를 얘기하면 아직도 퀴즈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시에 당 대변인이었고요. 쉽지 않은 국면이었습니다. 도덕적 문제, 관행의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층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정당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저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문제, 그리고 또 정서적 문제, 그리고 관행이라는 것의 문제, 타파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층위적으로 있는 그렇다면,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그렇다면 국면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 내로남불의 공정의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말할 자격을 스스로 이미 박탈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차기 정권에 누가 되든 분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05석의 소수 정당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던 공약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3석의 미니정당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맞습니다. 저는 심지어 각 후보의 정책이 뭐 누가 누구 걸 뺏겨왔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같아지면 어떻습니까?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협력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건 우리가 당선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라는 공간 안에 협치라는 그런 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원만할 수 없습니다. 여당이면서도 180석을 가지고도 사실상 국회에 문턱을 넘기기가 어려웠던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국회라는 틀이 근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의 협치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우려의 시각을 표하면서요. 국회에서 협치의 공간이 일어나는 것은 비단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고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전에 보였던 모습을 앞으로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180석의 힘을 휘두르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합니다.